자, 지금 전 세계 증시와 산업 흐름의 방향을 잘 들여다보면 이제부터 자금이 어디로 이동할지 확인이 가능한데요. 자,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려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요. 자, 사람처럼 움직이고 판단하고 그리고 일까지 하는 피지컬 AI 시대가 실제로 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CES 2026에서 역사적인 장면이 한번 나왔었죠. 현대차 그룹에서 아틀라스 휴머노이드 로봇 공개를 했습니다. 꿈에서나 영화 속에서 보던 로봇이 이제는 실제 산업 현장에서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요. 단순히 한두 대 만들어서 보여주기 식으로 만든 게 아니라 2030년까지 3만 대를 생산하겠다라고 계획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빅테크 기업들 역시 전부 로봇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건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의 행보입니다. 현대차가 선두로 치고 나가는 모습에 삼성이나 그리고 LG 그리고 SK 역시 당연하게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앞으로 로봇 산업이 다음 먹거리가 된다는 건 너도 나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시장에서 뒤처지게 된다면 미래 산업 먹거리 경쟁력에서 벌써 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로봇 산업은 단순히 자동차를 만드는 그런 기술과는 차원이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빠르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AI도 필요하고요. 센서, 모터, 그리고 정밀 제어 등등 다양한 기술들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쉽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산업은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나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모든 첨단 기술이 집약된 산업인 만큼 다른 기업들에서도 움직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35%를 확보하면서 최대 주주 자리에 올랐고요. 금액으로 보면 3,500억 원 규모입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최초로 이족 보행 그리고 물류 협동 기술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대한민국 최초로 휴보를 만들었던 기업이기도 하고요. 쉽게 말하면 한국 로봇 기술의 원조라는 거예요. 우리 원조라는 키워드에 사람들이 많이 반응을 하죠. 그리고 여기에서 로봇 미래 추진단까지 신설하면서 로봇 R&D 투자를 크게 늘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LG전자 역시 마찬가지죠. LG전자는 미국 AI 로봇 스타트업 베어 로보틱스에 투자를 했고 이후에 지분 51%까지 확보를 하면서 사실상 경영권까지 가져가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베어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식당과 병원에서 움직이는 자율주행 로봇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LG는 여기에 클로이 로봇 사업부까지 연결해서 스마트 팩토리와 헬스케어 로봇 시장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서비스 관련된 로봇 시장은 앞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글로벌 시장 규모만 해도 수백조 원 수준까지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이미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SK 역시 굉장히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SK는 유일 로보틱스 지분을 확보를 했고 콜옵션까지 보유를 하면서 향후 최대 주주 변경 가능성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SK는 반도체 공장과 배터리 공장 자동화를 위해서 로봇이 반드시 필요한 기업이기도 해요. 특히 SK 하이닉스 생산 라인 자동화율을 대폭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 나오고 있으면서 결국에는 로봇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방향이 로봇을 가리키고 있는 만큼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당연하게도 로봇 관련주들의 관심을 좀 가져야겠죠. 당연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새로 시작하는 6월 반드시 집중해서 봐야 되는 세력의 매집이 확인이 되어 있고 급등에 임박한 로봇 관련주 세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떤 관점으로 제가 이 세 종목을 보고 있는지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해 보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그 전에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있죠. 여러분 주식 투자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바로 꾸준한 수익이겠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주식 3가지 종목을 선별해서 보내드린다, 공유해드리겠다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성공 투자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은 아침마다 상위 1%의 트레이더들은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런 종목들을 집중을 하고 있는지 그 설명을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는데요. 자, 오늘 보시면 날짜가 보이시죠? 5월 29일이라고 써져 있는 날짜가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클릭해보면 이렇게 다 눌러지는 것도 보이실 거고 드래그 스크롤 하는 것도 다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시간대도 오전 8시 44분, 그리고 8시 45분, 그리고 8시 53분 이렇게 장 시작하기 전에 직장인분들 다 대응하실 수 있도록 장 전에 보내드렸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3개 종목을 보내드렸고 매매하기가 어려운 종목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설명을 들어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텐데요.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보면요. 첫 번째로는 LG CNS였습니다. LG CNS는 제가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현대모비스랑 같은 파동이에요. 자, 보세요. 얘도 밑에서 준비하는 구간이 있었고요.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타겟 자리를 지키면서 반등이 나왔고 앞에 매물대까지 소화를 했어요. 자, 이 구간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를 보면 어때요? 준비하는 구간이 있었고요. 돌파 자리가 나왔는데 타겟 자리를 지키면서 반등이 나오면서 매물 소화를 했습니다. 물론 얘보다 지금 LG가 붙어있기 때문에 LG CNS가 훨씬 더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상한가까지 들어갔지만 원리적으로 보면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물대까지 굳이 얘가 돈을 써가면서 다시 주가를 끌어올린 데에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준비했던 기간이 여기서부터로 제가 의심을 하고 있었고 한참 돌아가지고 한 2달을 돌아왔죠. 그러다가 모습을 다시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간에서도 매매를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깊은 폭으로 좀 눌렀는데 결국엔 타겟 자리를 살짝 이탈을 했지만 다시 회복해주면서 매물 소화를 하는 이 과정이 확인됐기 때문에 즉 뒤를 봤더니 뭐가 보여요? 정답이 보이더라. 얘네들이 나와준 다음에 매매를 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얘가 이 상태예요. 근데 다 못 팔았을 것 같아 느낌적으로. 근데 2조 터지고 1조 7,500억 터지고 해서 이미 개미들한테도 물량이 많이 넘어간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 간다고 하더라도 조정이 나오고 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여기서 다 못 팔았을 것 같은데 하고 여기서 막 눌림을 잡아가지고 이 수익을 내는 거랑 다시 방향을 돌렸네? 이것까지 확인하고 이 뒤에서 매매하는 거랑 여기서 산 사람이 훨씬 수익이 크겠죠. 근데 이 사람은요 언젠간 부러집니다. 왜 그러냐면요 얘가 여기서 다 팔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고 여기서 잡은 거잖아요. 여기 뒤에서 산 사람은 얘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정답지를 확인하고 나서 그 뒤에 매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차이는 결국에 나중에 크게 옵니다. 이런 거예요. 얘가 여기서 다 못 팔았을 것 같아. 눌리는데 막 잡아요. 왜 여기서 못 팔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냐. 물론 그냥 이거는 이제 예시입니다. 그래서 막 눌리는데 잡아.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 이런 거 만난단 말이에요. 무조건. 이런 데서 한번 수익 내본 사람은요. 이 확률 게임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잘못된 건 아닙니다. 확률 게임이라고 할게요. 표현을. 자, 확률 게임을 하는 게 틀린 건 아니에요. 여기서 손절 잘하면 되죠. 근데 이제 손절을 못했다가는 이런 꼴 난다. 그리고 이런 기억이 있으면 이렇게 수익을 내본 기억이 있으면 손절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처음에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도 합니다. 잠깐 다른 소리였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상한가에 안착을 하면서 내일 추가적인 상승까지, 월요일장이겠죠?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줬습니다. 자, LG이노텍하고 삼성 SDS는 상한가 매매 기법이죠. 그래서 이날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상한가에 들어갔고 그 다음날 보면 어때요? 매도하는 자리에서 얘 파동을 좀 보자고요. 매도하려고 이제 올려놨는데 얘는 대체거래소에서 올렸잖아요. 여기가 9시니까. 대체거래소에서 쭉 올리다가 본장 시작하자마자 밀어버려요. 매도가 안 됐겠죠. 여러분 거래량 보세요. 요거 수익 내려고 지금 얘가 여기서부터 끌어올린 거예요. 티 안 나게? 야금야금 끌어올리다가 고작 요만큼 수익 내려고 요거 끌어올린 거예요? 아니죠. 여기서는 개미들이 받아가는 구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자, 이 구간이 여러분들 보세요. 개미가 받아가는 구간이 아니라 얘를 가지고 있는 주포가 더 높은 가격으로 가기 위해서 야금야금 올린 거잖아요. 즉 돈을 썼다고요. 여기가 돈 쓴 구간이에요. 매도하는 구간이 아니라. 매도를 할 수가 없죠. 왜? 이런 자리에서는 개미들이 안 달라붙거든. 개미들은 이런 데서 달라붙어요. 이런 데서. 그래서 보면은 얘는 이렇게 야금야금 올라오다가 거래도 안 터졌었죠. 자, 여기 상한가 나오기 전에 거래도 안 터지죠. 이때 보면 많이 터지는 것 같아 보이는데 결국에 얘네들은 이런 거래량이 나와줘야 되는 애들이었던 거예요. 이런 거래량들. 조 단위의 거래량들이 나와줘야 됐던 애들이고 상한가 다음날 개미들 한번 가둬내고 지지선 이탈시키면서 털어낸 다음에 다시 수렴을 만들어 놨죠. 이 흐름에 종가 베팅도 해볼 수 있었고요. 시가 베팅 당연히 해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LG 이노텍이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삼성 SDS인데 얘가 오늘 좋았죠. 얘는 좀 더 쉬웠죠. 파동이. 얘도 전전일 상한가였고요. 밑에 준비하는 구간이 명확했어요. 그렇죠?
준비하는 구간 이후에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얘도 어때요? 아침에 고작 요 정도 상승 만들고 빼버려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지지선 이탈시켰다가 또 이탈시키고 수렴 만들죠. 뭐예요? 대체거래소에서 오늘 그러니까 장전 프리장에 갭 띄우면서 모습 드러냈고 본장에 바로 매매를 시작할 수 있었겠죠?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여기가? 여러분들 여기서 답이 나온 거예요. 얘를 제가 오늘 여기서 짧게 매매를 하긴 했는데 한번 볼까요? 자, 이거 자동 일지 차트입니다. 삼성 SDS를 보면 이 구간에 짧게 매매가 되죠. 보세요. 본장 여기서 이제 장 막판에 잡았다가 그 대체거래소 막판에 잡았다가 본장 시작하면 밀 수 있으니까 낮은 데서 잡자 하고 정리하고 여기서 다시 잡은 거예요. 그리고 수익 구간을 가져갔는데 생각보다 빨리 팔았습니다. 제가 개미들이 많이 몰릴 자리여서. 그래도 대략 8% 낮은 구간에서부터 하면은 9% 정도의 수익 구간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에서 아침에 이거 9시예요. 대체거래소 빼면은 9시거든요. 9시부터 2분, 3분 동안 잡아가지고 대략 매도하는 게 11분이니까 10분이면 매매가 끝나요. 그래도 여기서 여러분들이 일당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퇴근하면 되죠. 10분 만에. 시장도 안 좋은데. 물론 퇴근을 꼭 안 해도 되지만 직장인분들이시라면 10분 만에 매매를 끝내고 본인 업무 잘 하시면 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종목들 만나서 아침에 빠르게 매매하고 이것도 한 400만 원 정도가 수익이 났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크게 여러분들이 베팅을 하지 않아도 이거 벌고 이거 수익 내고 여러분들 매매 멈추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일당 했고 물론 이제 전업 투자자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만 직장인 분들이시라면 아침에 이런 종목들 한두 개 뭐 3개 다 할 필요도 없어. 한두 개 매매하고 퇴근하고 본업 하시고 아니면 뭐 쉬실 분들은 쉬셔도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래 시장에 붙어 있는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움직일 만한 종목들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종가 베팅에 또 시장이 오면 종가 베팅해서 아침에 또 정리하고 오후장에 들어와서 종가 베팅하고 종가 베팅도 제가 소통방에서 잡아드리잖아요. 가끔씩. 요즘엔 잘 안 하고 있는데 아침에 확인하고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물론 이제 종가 베팅을 하는 이유는 얘를 우리가 종가에 잡지 않았는데 갭이 막 여기서 떠버려요. 이건 아깝잖아요. 이런 거. 그래서 종가 베팅을 하는 이유는 이런 시가 갭 상승에 대한 상승분을 우리가 수익 내기 위함인데 뭐 요거 확인하고 해도 돼요. 눌림 구간 주면 잡아서 해도 되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삼성 SDS까지 3종목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3종목 모두 100% 확률로 성공을 했고요. 미리 언급드렸던 종목 그리고 차트가 다 준비가 되어 있던 종목들이죠. 그래서 이 종목들을 추천을 했을 때 왜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항상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매매하실 때에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요거 잘 따라 하셨으면은 뭐 얼마를 베팅하느냐에 따라서 수익 금액은 차이가 있겠지만 충분히 수익을 내는 종목들이었죠. 그래서 재료가 강력하고 가는 놈이 더 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한 종목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제가 이렇게 아침마다 보내드리고 설명까지 다 해드리고 하는데도 매수하지 않는 건 돈을 준다고 해도 발로 차버리는 거랑 다를 게 없다라는 건데 선택은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 아니면 꾸준하게 수익이 안 난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여기 100% 무료 급등주방 입장하셔서 이렇게 받아서 매매를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진행을 하는 거니까 입장 신청하실 때에는 반드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고정 댓글에다가 제가 이렇게 링크 하나 남겨놨어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료 혜택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돈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료로 하는 거니까 텔레그램 입장 신청하시면 되고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내가 모니터가 한 개라 핸드폰은 좀 모르겠는데 저 핸드폰을 매매를 안 해가지고 모니터가 많지 않다 그래서 모니터링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검색식에 다 나오거든요. 종목들이. 그래서 검색식 필요하신 분들은 검색식 받기도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제출 버튼 누르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독자 분들을 위한 이벤트니까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제 바로 본격적으로 세력의 매집이 확인된 준비된 로봇 관련주 3종목을 볼 건데요. 첫 번째 종목은 현대무벡스입니다. 자, 현대무벡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AI 분류 자동화 기대감 속 강세가 지속된다고 합니다. 결국에 얘네도 피지컬 AI 관련된 로봇 관련주인데요. 우리는 재료와 여러분들 차트가 만났을 때 급등 시그널들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좀 보면 좋냐 라는 거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현대무벡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구간은 결국에 이런 겁니다. 밑에서 준비를 했던 구간이 있었고요. 이미
그리고 그러니까 팔아 먹으면서 세력들이 이탈하는 구간이 나왔죠. 여러분들 이거는 알고 보셔야 되는데, 결국에 이런 자리들이 만들어졌다는 건 어떤 걸 의미를 하냐면 개인들이 이 높은 구간에서 물량을 받아간 거예요. 준비되었던 세력들은 물량을 넘기면서 종료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주가가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여기서 추가적인 매집을 하고 있는 게 확인이 돼요. 자, 여러분들 매집이라는 게 뭔지 다들 아시죠? 매집은 주식을 사 모으는 거잖아요. 자, 근데 어떻게 이 구간이 매집 구간이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이어나가 보면, 세력들이 이 구간에서 개인들한테 물량을 팔아 먹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력들이 이 종목에서 완전하게 이탈을 해버렸다면 이 종목은 그냥 흘러내려야 됩니다. 누군가가 지금 이 특정 가격대에서부터 돈을 밀어넣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구간은 뭐예요? 개인들이 물려있는 구간이라고 그랬죠. 개인들이 물렸다. 그 말은 뭐냐면 이 구간은 강력한 저항 구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 저항 구간을 제가 매물대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는 매물대 구간이 있다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차트를 볼 때는 여러분들이 여기 물렸다고 생각하시면 가장 편해요. 자, A라는 사람이 이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 줄 알고 추격 매수를 해서 물려있다. A가 물려있다. 그런 상태에서 주가가 다시 본전에 오면 어떨까? 여기에는 A뿐만 아니라 수많은 A부터 뭐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A부터 Z까지. 많은 사람들이 물려있는 구간 안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게 된다면, 사람들은 이 기간 동안 물려 있었잖아요. 3달입니다. 3달. 3개월입니다. 3개월 동안 물려 있다가 드디어 본전에 왔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얘가, 자, 보세요. 여기서 이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보면은 이걸 다 지워놓고 보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기에 물려 있는 개인들이 하는 생각은 첫 번째로는 이제부터 본격적인 상승을 하려나 보다 하면서 버텨요. 버텨봅니다. 고생했으니까 수익 내고 나가고 싶잖아요. 버텨보는데 건드리고, 자, 본전을 주고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도 다들 아실 겁니다. 뭐 지지와 저항이라는 거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자리가 저항으로 작용을 했구나 하면서 물려있던 사람들도 물량을 던지게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구간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건, 세력들이 돈을 벌었다라기보다는 앞에 있는 이 저항 구간, 매물대를 소화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량을 소화했다라는 관점으로 보는 거고요. 물량을 소화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사람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물량을 가지고 와서 그리고 나서 올라가겠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물대를 건드리고 주가가 하락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 이 구간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또 여기서 추격 매수를 했던 새로운 개인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손절을 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 봤을 때에는 이게 지금 손절을 받기 위한 건지 여기서 팔아먹고 끝난 건지 모르잖아요. 근데 뒤를 봤더니 어때요? 다시 방향을 돌리면서, 방향을 돌려 세우면서 돈을 쓰더라. 여러분, 이 거래량 되게 작아 보이죠? 잘 보세요. 여기서 처음 방향을 돌릴 때가 3,800억 정도의 거래 대금입니다. 이 자리예요. 여기서 얼마? 3,800억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동평균선을 쭉 수렴해 놓고 여기서 발생한 거래 대금은 4,500억이에요. 그 다음에 바로 금요일 날에 발생한 거래 대금은 4,100억입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금액들이 특징적이지 않은 구간에서 이렇게 들어갔고, 이런 데서도 다 1,000억이 넘는 거래 대금입니다. 그럼 이 구간에서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거래 대금이 발생되면서 이 방향을 돌려 세웠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1조가 넘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자, 여기까지 봤을 때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겠다 싶다가도 이 구간을 여러분들이 확인했을 때에는 1조 이상으로 거래 대금이 발생됐습니다. 그렇다면 1조를 매집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 구간 내에 방향을 돌려 세운 세력이 존재한다. 이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맨날 세력 매집이 확인됐다 그러잖아요. 여기도 매물대가 새롭게 형성이 되면서 이 구간에서 세력들은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 구간에서 발생된 거래 대금은 매집이에요. 물론 1조가 순수하게 순매수 금액은 아닙니다. 다만 이 구간이 매집 구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고, 이 매집된, 여기서 매집되어 있는 물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물량들은 당연히 매물대 위에서 나가줘야 돼요.
우리가 이런 흐름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최근에 최근도 아니고 예전 걸 한번 볼게요. 클로봇, 우리 클로봇 예전에 많이 매매했었죠. 보시면 얘네도 보세요. 이 구간이 매집 구간이잖아요. 이 박스권이 매집 박스권이에요.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얘네들이 여기서 팔아먹는 자리가 나오고요. 여기도 매집이죠. 팔아먹는 자리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랬어요? 세력이 이탈했다면 흘러내려야 되는데 계속 잡아주고 이 안에서 움직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세력들의 평단가는 여기 어딘가에 맞춰져 있을 거 아니에요. 낮은 구간이겠지만 여기 어딘가에 맞춰져 있겠죠. 평단가가. 근데 여기 매물대들이 있어요. 그럼 결국에 얘네들은 이거보다는 높은 자리에서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돌파를 만드는 이유는 돌파를 만들어야지 개인들이 또 추격 매수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자리처럼. 자, 보세요. 여기서 이런 자리들이 돌파될 때 개인들이 추격 매수를 하니까 이런 자리에다 대고 세력들은 물량을 넘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리들이 나왔을 때는 세력의 이탈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눌림 매매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구간이 확인이 되고 정말로 출발을 하게 되면 이런 자리에서부터 매매가 시작이 돼도 늦지 않아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노란 박스권 구간에서 매집됐던 물량들이 나가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이.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어때요? 나갈 때 확 늘어버리죠. 이런 것들이 다 개인들이 추격을 하는 그 매수라는 거예요.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구간에서도 보세요. 무너져야 되는데 여기서 팔아먹었으면 무너져야 되는데 다시 살리죠. 그럼 이게 뭐예요 또? 이게 또 매집이에요. 그리고 나서 팔아먹는 구간이 나오는 거고 팔아먹을 때는 거래량이 늘어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차트를. 그래서 지금 자리를 보게 되면 지금은 이렇게 무너지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만약에 얘가 무너지다가 또 여기서 방향을 돌려서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면 뭐예요? 또 간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무백스를 한번 보자고요. 현대무백스는 그럼 뭐예요? 여기가 매집 구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위에서 물량을 정리할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처음 보셨다면 이 개념이나 이 내용들이 좀 낯설거나 어렵게 느껴지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차트를 읽는 시선을 갖게 된다면 남들은 다들 장대 양봉이 출현한 이후에 어떤 눌림을 잡아본다거나 뭐 이평선에 닿았을 때 매수를 해본다거나 그런 기준을 가지고 접근을 할 때 우리는 이미 타겟의 아래에서부터 준비를 해서 타겟을 넘어가는 대상승의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매수 타이밍을 잡는 건 우리가 이 구간의 차트를 읽어내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예요. 실전 매매는 좀 더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매수하시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 다음 과정들의 실전 매매 과정을 배우고 싶다면 소통방에 입장을 하셔서 배우시는 게 가장 좋고요. 나는 혼자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차트들이 만들어졌을 때 혹은 얘가 이런 상승을 만들 때 그 전에는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공부를 해보시면 그 다음에 상승이 나올 종목들을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현대무백스를 봤고요. 이 종목 어디서 매수해야 되고 어디서 매도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링크 통해서 신청하시게 되면 제가 실시간 알람 사인을 통해서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고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 분들과 함께 매매 진행할 거니까요. 혼자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종목 볼 건데요. 두 번째 종목은 로보스타예요. 자,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지금 밑에서 준비를 하고 팔아먹는 자리가 아주 강하게 나왔죠. 자, 그럼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팔아먹는 자리가 나오게 되면 매매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흐름이 한번 나옵니다. 그러다가 여기서는 이제 시장이 조금 빠졌어요. 이때 당시에 시장이 빠져서 좀 돌아가지고 다시 앞에 매물대를 소화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죠. 이 구간에서도 이미 돈의 움직임이 확인이 됐고 이런 돈들은 여러분들 개인들이 만드는 돈 거래대금일까요? 거래대금이 대략 5,100억이거든요. 그리고 금요일엔 3,800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생각해야 되는 건 이런 거래대금을 발생시키면서 이런 캔들을 만든 게 과연 개인들이 집단 지성을 통해서 만든 캔들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앞에는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는 매물대 구간이 되죠. 결국에 이 흐름도 뭐냐면 매물대를 건드리고 뺐다가 다시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결국에 로보스타 역시 사람 대신 로봇이 웨이퍼 나른다.
대기업 러브콜에 매수세 폭발했다고 하죠. 아까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기업들에서는 로봇 산업에 대해서 그냥 좌시할 수가 절대로 없을 겁니다.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 가장 선두에 서 있는 것들이 당연하게도 그런 대기업이죠. 그래서 이런 재료들이 살아있고 차트도 보시게 되면 매물대까지 전부 소화를 한 상태에서 모습을 등장시켰고 이 구간 내에서 발생되는 거래 대금도 반드시 챙겨보셔야 되는 거고 이런 구간들에서도 여러분들 거래량은 별로 없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예요? 여기서도 이걸 만든 애들이 이거 개인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거 세력들이 만든 건데 이걸 만든 애들이 여기에는 없었을까요? 여기서도 떨어지는 물량, 손절하는 이 물량들을 야금야금 받아 먹었겠죠. 받아 먹었다. 그 말은 즉 이 구간 역시도 매집 구간이라는 거예요. 자,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세력들이 이 구간에서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기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나요? 단 한 가지라도 있을까요? 개인들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올려야 달라붙어줘요. 이런 식으로 돌파 자리를 만들어 줘야지 달라붙어줘요. 거래량 보세요. 여기서부터 매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얘가 어디서부터 준비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볼까요? 자, 얘가 보면 여기서부터 준비를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이 구간을 다 준비를 해가지고 올라온 걸 수도 있죠. 아니면 여기서 준비해서 팔아먹고 이 구간만 준비해서 올라온 걸 수도 있어요.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다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매집 구간 이후에 수렴, 이동평균선 전부 수렴시켜 놓고 박스권에 대한 돌파 자리를 만들면서 개인들한테 물량이 넘어가는 자리가 나오는구나. 이런 구간에서 죽지 않고 다시 돌리는구나. 또 매매를 할 수 있겠구나. 여기서 역시 무너지지 않고 옆으로 가죠. 또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도 얘가 옆으로 갔다면 매매를 해볼 수 있어요. 제가 단순하게 옆으로 간다라고 하지만 이 안에서 캔들들을 분석을 해보면 매집하는 흔적들이 뚜렷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에 여기서 무너져도 이상한 게 아니고 여기서 무너져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얘네들이 얼만큼의 물량을 가지고 올라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한번 해먹고 죽어야 되는 자리에서 돈이 들어오면서 방향 돌리니까 이런 데서 한번 또 해먹고 죽어야 되는 자리에서 옆으로 가면서 추가 매집을 하니까 이런 데서 한번 해먹고 이제 여기서도 얘가 살려가면 또 해보려고 하는데 무너지죠? 그럼 뭐예요? 안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데서 사가지고 여기까지 한 번에 수익을 내면 가장 좋겠죠. 하지만 그건 사실 쉽지 않아요. 여기까지 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구간에서 우리가 세력들의 흔적을 계속 확인하고 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세력들의 흔적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 확인이 안 되니까 매매를 안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이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리 보면 앞에 매물대 만들어 놓고 매집을 하고 매물 소화까지 하고 세력들의 흔적이 확인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이 종목은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이 된 겁니다. 이런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한 번이라도 추천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선 근거가 없어요. 세력이 이 종목에 존재한다라는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보세요, 여기서 이 떨어지는 구간에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길이 없죠. 근데 여기선 보세요. 여기서 떨어지는 걸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얘가 나왔다면 여기에 당연히 있었겠죠. 이걸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는 애들인데 당연히 여기도 있죠. 그러니까 뒤를 봤더니 여기가 해석이 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구간에서 단순하게 그냥 떨어졌네? 여기서 누가 받았겠지? 받았을까? 받았나 안 받았나?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뒤를 보면 얘네가 받았다고 알려주는 거고 만약에요 얘가 이 상태에서 그냥 무너졌대요. 그럼 뭐예요? 안 받았구나 하면 되는 거예요. 주가라는 건 다 준비하고 올라가요. 자, 여기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죠. 근데 앞에 매물대까지 소화를 하죠. 여기서부터 준비를 했구나. 그럼 여기가 매집 구간이겠구나. 매집이 나가는 구간이에요. 자, 여기서 보세요. 이제 여기서 나오네. 자, 잘 보세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받았나 안 받았나 모르겠죠. 받았을 것 같기도 하고 쌍바닥이니까 받았나 안 받았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내 느낌에 이게 쌍바닥이니까 받은 것 같아 하고 막 사면 어떻게 돼요?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결국에 뭐예요 얘네들은? 여기서 받은 게 아니고 여기서 짧게 받아가지고 이거 정리한 거겠죠.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정보에 의해서 해석을 했을 때에는 여기서는 받았다라는 근거가 없어요. 여기서도 없어요. 여긴 있죠. 이게 나왔으니까. 이거 매매를 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이런 잡주, 이런 떨어지는 자리에서 나오는 기술적인 반등 자리에서는 우리가 굳이 매매할 필요 없어요. 우리 정배열에 들어있는 구간에서 매매하는 게 가장 좋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얘네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준비를 했고 여기도 앞에 매물대가 있으니까 우리가 크게 보면 여기가 다 매직 구간인 거고요. 작게 보면 이 구간이 매직 구간인 거예요. 근데 항상 작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한 거래량에 대해서 나가는 물량을 체크해서 우리가 또 장대 양봉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나와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차트를 보실 때 돈의 흐름을 볼 줄 아셔야 돼요. 돈. 차트는 오랜만에 말씀드립니다만 차트는 돈으로 그리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에 대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돈을 잘 쫓아야 됩니다. 이런 돈들이 개인들이 만들 수 있는 돈일까? 아닐까에 대한 생각. 개인들이 만들지 않았다면 이 종목의 세력이 확인됐고 세력이 확인이 됐다면 이 세력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구간이 있었을까에 대한 생각까지도 이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어디서 매수를 하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 결국에는 생각들이 이어지면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들이 나오는 거겠죠. 두 번째로는 로보스타까지 봤고요. 이 종목 역시 우리 소통방에서 같이 매매를 할 종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로보티즈예요. 로보티즈.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한번 가짜로 돌파를 만들었어요. 앞에 매물대 소화하고 뺐다가 돌파를 가는 줄 알았는데 이게 뭐였다? 가짜였다. 가짜 돌파에 대해서 제가 조만간 한번 다루겠지만 가짜 돌파라는 건 단순하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의도적으로 돌파 구간을 만들어서 개인들을 몰아넣는 걸 얘기해요. 진짜로 가려고 돌파한 게 아니라 개미들을 돌파하면 개미들이 따라 붙잖아요. 그래서 개미들을 몰아넣고 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개미들이 손절을 하겠죠? 개인들이 손절을 하는 것은 지지선을 이탈했을 때예요. 지지선 이탈이라는 건 이런 자리들에 대한 이탈이겠죠? 뭐 이런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싹 다 이탈한 다음에 방향을 다시 돌려 세웠죠? 이런 흐름들에서 여러분들이 가짜 돌파를 안다면, 가짜 돌파의 개념을 안다면 이 흐름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가짜 돌파는요, 굉장히 자주 나오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그거 제가 조만간에 한번 다시 얘기해 보기로 하고요. 이 로보티즈를 보더라도 준비해온 구간이 명확하게 보이고 세력들이 돈을 벌으려면 여기 위에서 벌어야겠죠. 왜? 여기도 매물대가 됐죠. 여기도 매물대에 있었죠. 그럼 여기 위에서 이제 돈을 버나 보다 했는데 가짜였어요. 그러면 실제로 돈을 벌지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돌아 나와서 이제 나가줘야겠죠. 물론 여기 앞에 매물대를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구간들은 있습니다. 로봇 관련주들 계속해서 보셔야 되는 이유가 이 테마 안에 있는, 그러니까 로봇 섹터 안에서 이 자리를 만들고 있는 개인들은 어차피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개인 투자자들은요, 이런 거 이후에 매매를 하려고 하잖아요. 이런 거나 이런 거.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죠. 이거 나오기 전에 이 구간에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런 구간에서. 그래서 제가 맨날 강조하는 게 뭐예요? 개인들과 일반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시장 참여자들, 개인들과는 반대로 매매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어요. 개인들과 반대로 하기 위해서는 개인들이 좋아하는 자리에서 매수가 아니고요. 우리는 아래에서 보유했다면 여기가 매도를 하는 자리예요. 왜? 여기는 개인들이 매수하는 자리니까. 반대로 하기 위해서는 개인들이 손절하는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겠죠. 물론 여기서 매수를 하기 어려울 겁니다. 지금은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개념적인 부분만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론적인 부분. 개인들은 이런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뭘 해요? 위에서 추격했던 개인들. 자, 여기서 추격 매수를 했던 개인들이 여기서 강한 반등이 나왔으니까 여기가 지지 라인이겠구나 하고 보고 있겠죠. 그러면서 여기를 지키면 손절을 안 하는 거고 여기를 이탈하면 뭘 해요? 손절을 하겠죠. 그러면 손절이라는 건 결국에 매도를 한다는 거잖아요. 개인들이. 그러니까 반대로 하면 뭐예요? 여기 매수 자리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여기를 또 돌파하게 되면 개인들이 뭐 해요? 매수하려고 또 추격 매수 달려들겠죠. 그럼 여긴 뭐예요? 우리한테는. 여기 위부터는. 우리한테는 매도 자리라는 거예요. 여기 위에가. 이게 이론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나중에는 이런 데서 매수를 해볼 수 있겠지만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분할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런 걸 타점을 얘기할 때는 아니고 타점에 대한 부분은 소통방에서 제가 자세히 교육을 해드리기 때문에 실전 매매 관련돼서는 유튜브에다가 공개를 하지 않고 소통방에서만 같이 교육을 하면서 매매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로봇 관련 종목들을 봤습니다. 5월달이 오늘 이제 거래일로는 끝났어요. 그리고 월요일부터는 6월달이 시작이 되는 새로운 달이 시작이 되는 날인데요. 5월달에 여러분들의 결과가 어땠든 수익이 났든 혹은 손실이 났든 5월달 결과입니다. 이제 우리는 6월달의 결과에 집중을 해야겠죠. 여러분들이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확률적인 베팅보다는요.
돈의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돈의 흐름을 읽어내고 그리고 나서 베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남들보다 한 발 빠르게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남들이 이제 매수해보자, 이제 매매 시작해볼까 하고 우르르 몰릴 때 우리는 유유히 수익 실현을 하고 그 종목에서 떠날 수가 있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 개념이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모르는 내용일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주식한다, 주식 차트 좀 볼 줄 안다 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봐 보세요. 이런 자리들이 매력적으로 느껴지는지. 현대모백스, 로보스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뭐라 그럴 거냐면요. 일반적으로는 이런 캔들이 나온 자리가 매력적일 거라고 얘기할 거예요. 하지만 이런 자리들은요. 세력들이 물량을 정리하는 캔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정리가 다 됐다면 주가는 하락을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이 이후에는 크게 메리트 있는 자리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항상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세력들이 준비하는 구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세력들이 돈을 벌어가는 구간에 대한 이해를 해본다면 어디서 접근을 해야 되고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도 분명하게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주말간에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6월 이제 첫 거래일 좋은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6월 달에는 5월 달보다 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